컴퓨터의 지그릭을 통해서 체내 신진대사가 어떻게 이용이 되고 어떻게 활성화가 되는지 이를 통해서 디드링크 14일 프로그램 통해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막 열심히 하고 왔어요. 피곤해 죽겠어요. 근데 누가 우리 집 앞에, 옆집도 아니고 우리 집 앞에 쓰레기를 갖다 차트 모아다가 버렸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신경질 나죠. 바로 경비실 전화하죠. CCTV 돌려보죠. 그쵸? 여러분들 이거 그냥 어떻게 안 두실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집에 딱 들어왔는데 피곤해 죽겠어. 얼마나 피곤해 보여. 오늘 하루에도 미팅을 여러 번 하신 것 같아요. 사업적으로.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아요. PA 열심히 준비했다.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다 해서 준비하고 이제 집에 갔는데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이걸 어떡하지 하는데 여러분들 이 쓰레기를 다녀왔습니다 하면서 문 앞에 있던 쓰레기 제가 다시 갖고 왔어요. 이러면 집에서 어떻게 돼요? 미쳤냐고 하면서 난리 하죠. 맞죠? 근데 우리가 우리 몸속에서도 한 예시였어요. 실제 우리 몸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독소와 노폐물이 발생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 노폐물과 독소를 처리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힘들게 우리 집으로 갖고 와서 산다면 이 쓰레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쌓이면서 냄새며 부패며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멀게만 느껴지지 마시고 지금 내 몸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은요, 먹고 그리고 우리가 흡입하는 공기 그리고 환경 독소 나아가서는 우리의 모든 일상에 이런 독소와 함께 살아가는 환경들을 여러분들 늘 함께 하십니다. 결국에 우리가 왜 집안도요 정리하다 보면 태가 안 나지만 매일매일 청소하시죠? 맞아요. 청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집안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날 잡고 집에서 어떻게 해요? 대청소 하시잖아요. 대청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일매일 치워도 쌓여요. 그래서 날 잡고 아주 기가 막히게 우리 몸에 있는 것들을 청소한다 생각해보세요. 그만큼 우리 몸에 필요한 그리고 우리 몸에 반드시 존재하는 이 배출 시스템의 원리를 이해하시고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본래 갖고 있는 시스템을 건강하게 가져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결국 우리 몸에는 누구나 쓰레기를 버리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해독 시스템이에요. 저희 회사에 영어 잘하는 직원들 있어요. 저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근데 이 해독 시스템을 저희 쉽게 말해서 뭐라 그래요? 디톡스 하시죠? 근데 디톡스가 약자더라고요. 뭐라고요? detoxification 어때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영어 잘하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detoxification의 그 약자 디톡스를 앞으로 우리 몸속에 어차피 있는 해독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우리 몸에서 어디 기관이 중추적으로 하는지 그 중추적으로 하는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우리는 공기적으로 독소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우리가 먹고 포장 용기 이런 환경 호르몬에 늘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식품 첨가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첨가물 또한 우리 몸에서 유입이 되면 독소로서 작용이 되고요. 또 우리가 식자재를 통해서 중금속이라고 하는 수, 납, 카드뮴 이런 중금속들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을 교란시키면서 우리 몸을 오히려 취약하게 만드는 그런 현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스트레스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속 그 자체는 아주 독소에 빠져드는 현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려면 뭐를 먹어요? 음식을 드시죠.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의 소화 과정에서도 에너지도 생기지만 뭐가 많이 생기죠? 활성산소. 바로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도 우리 몸에서는요 이런 해독과 반대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언제만 일시적으로만 나타나면 상관이 없겠지만 매일매일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결국 이 독소는 반드시 우리 몸에 유해한 환경을 여러분들께 선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독소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또 우리가 본래 갖고 있던 이런 해독 시스템을 잘 가동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끼리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만약에 이 해독 시스템이 우리 몸속에서 원활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크게 6가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서 해독을 주로 담당한 기관이 간이에요. 우리 몸속에서 제일 큰 기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몸속에서도 하루에
정말 기특하지 않아요? 근데 그 간이 기능이 나빠져서 간이 본래 하는 역할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요 6가지 질병들이 그리고 쉽게 직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 있으세요? 피로 및 에너지, 늘 피곤해요. 늘 집중력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피부 이야기도 나왔었고 독소가 피부에 쌓이고 배출되지 못하면 피부와 관련된 문제도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장 이야기 너무 잘 나왔어요. 실제 이 간과 장의 건강은 굉장히 직결되어 있어요. 간이 우리 몸에서 대부분의 해독을 하는 기관이라면 그 해독된 독소가 배출되는 기관이 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이 건강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간과 장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면역력, 체내 염증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 독소가 나가지 못하고 쌓여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성 염증이라든지 또 간이 잘하는 게 우리 체내에 필요한 호르몬 조절을 너무나 잘해줘요. 근데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호르몬 조절까지도 잘 되지 않는 상황까지 될 수 있고요. 이따가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간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독소를 배출하는 심장의 기능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기관과 역할들은 이 앞선, 이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들이 잘 이어져야지 뒤에서도 잘 받쳐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간이 나빠지면 이러한 건강적인 직결이 여러분들 매일매일 겪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우리 몸속에 누구나 있는 해독 시스템에서 배워볼 거예요. 간이 혹시 지금 저려서 조그매진 분들 계세요? 맞아요. 나와서 이따가 뭐 강의하실 거야? 그만큼 우리 간은요 누구나 갖고 계세요. 그 간의 기능들이 잘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체내 독소 해독의 핵심이래요. 말도 되게 멋있어요, 그죠? 체내의 독소를 해독하는 핵심 기관이 바로 간이에요. 그 기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속의 독소가 어떻게 배출되는지에 대한 흐름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총 4단계 진행이 됩니다. 총 4단계고요. 첫 번째 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1단계. 음식이 잘 소화가 되고 잘게 분해진, 잘게 쪼개진 영양소는요. 다시 2단계. 장으로 이동이 돼요. 장으로 이동된 영양소들은 또 잘게 소화를 시키면서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영양소의 단위로 변환이 됩니다. 어디에서요? 3단계 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흡수된 영양소는 해독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 몸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이 된 영양소들은 우리 몸에서 사용을 해요. 근데 간이 이걸 하려면 첫 단계 어디서부터라고요? 위에서부터 이 영양소들을 잘 제공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1단계에서 영양소의 음식물이 분해가 잘 되지 않으면 분해되지 않은 영양소는 어디로 가겠어요? 장으로 가요. 제가 아까 장이랑 간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죠?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1단계 위에서 소화가 잘 되지 않은 영양소가 장으로 가게 되면 장의 환경은 어떻겠어요? 막 염증이 유발이 되는 거예요. 염증이 유발이 되면 아까 유해균, 유해균 그 유해 환경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결국 장이랑 간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염증이 왕창 유발되어 있는 영양소가 어디로 간다? 간으로 갑니다. 그 염증 그 자체의 영양소가 간으로 가게 되면 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피곤하고 아주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단계부터 일련의 과정들 잘 거쳐져서 간에서 독소들을 잘 배출하게 되면 수용성이 된 것은 뭘로 배출된다? 소변으로. 그리고 지용성으로 된 독소는 대변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배출 시스템을 이제 공부하고 나가면 소변을 보면서 어떤 기분이 들어야 되냐면 잘가 내 독소들아 이렇게. 그리고 대변을 봐서도 아까 대변의 모양이 아주 튼실해야 건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대변 또한 우리 몸속에서 배출된 독소 덩어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 지용성 독소가 대변으로 배출이 되려면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돼요. 담낭이라고 하는 담즙을 갖고 있는 주머니에서 담즙과 결합이 되어서 다시 장에서 배출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소 배출 시스템은 실제 우리 입에서부터 배출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몸속에 있는 배출 시스템이 이렇잖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해독기관이 어디라고요? 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려면 이 독소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시작점이 어디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까 제가 여기서 앉아있다 깜짝 놀랐어요. 림프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2025년 피해 오신 분들 와 이게 다르시더라고요 클래스가. 그래서 막 림프 나오고 림프절 나와서 오늘 아주 분위기가 좋겠다 싶었는데 지금도 촉촉하지 아주 집중을 잘 해주고 계세요. 저희가 쓰레기를 치울 때 시작을 어떻게 해요? 다 쓰레기를 긁어 모으시죠, 그쵸? 긁어 모은 쓰레기를 어떻게 해요? 쓰레기 봉지에 넣어서 쓰레기를 버리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세포에 발생된 노폐물을 가지고 그 노폐물들을 응집시키는 것이 바로 림프관에 있는 림프액이에요. 림프액들이 그 노폐물 독소들을 응집시켜서 어디? 림프절까지 보내드립니다. 림프절에는요, 우리 몸속의 1차 방어, 면역세포라고 하는 대혈구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안 되는 뭐가 있어요? 바이러스나 병원균, 세균들을 1차적으로 방어하고 면역기능 방어를 체제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게 돌아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1차적인 면역 방어를 하고 이 독소 자체가 우리 몸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 독소를 실제 쓰레기 버릴 수 있는 쓰레기 처리장 그 기관으로 전달이 되는데 그게 어디다? 바로 간과 심장과 장으로 이동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독소의 흐름 또한 우리 소화기관부터 배웠고 이 독소를 그러면 처리할 수 있는 기관까지 운반하는 역할이 바로 림프계의 아주 중요한 1차 면역 기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간의 역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이 그동안 왜 디톡스를 왜 간에서부터 시작하고 우리가 왜 피곤하고 우리 몸에서 간이 하는 역할이 정말 무수히 많은데에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잘 몰랐던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크게 간의 기능을 4가지로 준비해봤어요. 간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간의 해독작용 우리 이제 유식하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detoxification 이렇게 해서 해독작용 배웠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섭취한 모든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우리 몸에 쌓여나가는 그런 독소 환경을 간은 자체적으로 해독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섭취한 영양소들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대사 기능을 갖고 있는 게 간이에요. 특히 간은요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를 가지고 저장해놨다가 또 필요할 때 다시 에너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사 기능을 조절 능력을 갖고 있고요. 또 소화를 할 때 특히 지방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 담즙을 활성화시켜서 지방 소화를 원활하게 하고 또 지용성 비타민 뭐 있죠? A, D, E, K 그 영양소들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또 면역 기능의 1차 방어 기능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착해요, 그죠? 이 간이 갖고 있는 역할 핵심 중에서도 오늘 이 시간에는 특히 우리 현대인들이 늘 노출되어 있는 그런 해독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간 해독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이 독소가 우리 몸에서 특히 간이 독소를 어떻게 변환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사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막 재밌게 요소들을 넣어봤어요. 결국에는 간단해요. 이 3가지의 단계로 진행이 되고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결국 우리가 잘 배출할 수 있는 형태로만 배출이 변환이 되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몸은 거의 70%가 뭐가 되어 있죠? 수분, 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건 대부분의 지용성 형태예요. 그럼 우리 몸에 들어온 지용성 독소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배출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일련의 변환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몸에서 쉽게 뽕 나갈 수 있게 변환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어디라고요? 간에서요. 간을 통해서만 그 독소를 해독하고 무독화시키면서 우리 몸에 해를 끼치지 않는 형태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부터 간한테 너무 고마워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독소를 어떻게 변환시키는지 이때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독소를 변환시키는 과정에서도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독소가 한 번 들어오면 쉽게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요. 배출하는 그 체중 경로 또한 2가지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소변과 대변이 결국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가 나가는 체중 경로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간이 독소를 어떻게 배출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해볼게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용성 독소가 우리 몸에 유입이 되면 간에서는 이 지용성 독소를 중간산물이라고
독소라고 하는 중간 독소라고 하는 변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용성 독소를 중간 독소로 변환시킬 때 필요한 물질이 있어요. 바로 사이토크롬 P450이라는 효소예요. 결국 효소 작용을 통해서 지용성에 있는 독소는 1차적으로 독을 뺍니다. 근데 이 상태는 뭐죠? 중간 독소예요. 독소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만 끝나버리면 우리 간에는 어떻게 될까요? 독이 계속 쌓여있는 형태예요. 장시간 독소가 노출이 되어 있으면 간세포도 손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 간의 기능까지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저희는 한 단계 더 변화를 시킬 텐데 이 변화시키는 과정에서도 안타깝게도 활성산소가 발생이 돼요. 아까 제가 활성산소 뭐라 그랬죠? 체내에서 발생되는 독소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이 독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글루타치온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글루타치온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간에서 생성될 수 있는 최고의 항산화제.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독소를 변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생성이 된 중간 독소와 더불어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글루타치온을 통해서 어디서? 간에서 본래 갖고 있었던 글루타치온을 통해서 이 독소를 1차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글루타치온에 대한 부분도 많이 배우실 거고 이렇게 중간 독소로 변환된 독소가 한 단계 더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바로 수용성 독소, 무독화 진행을 하기 위해서 수용성 독소를 한 번 더 변환을 시키는데 앞 단계에서 최종 산물인 중간 독소를 가지고 우리는 한 번 더 독소를 무독화시키는데요. 이때 결합 반응이라고 하는 과정이 진행돼요. 실제 아까 제가 중간 독소가 독소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독소예요. 독소 상태에 그대로 있으면 장시간 우리 몸에서도 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이 독소를 어떻게 결합시켜서 변환시킬까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 글루타치온 포화 결합 반응과 황산화, 이거 오타 아닙니다. 황이에요. 황산화. 네,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익숙한 게 항산화 익숙한데 여기서는 간에서는요 바로 황산화가 진행이 될 거고요. 세 번째는 글루크론산화 반응이라고 해요. 결국에 쉽게 말해서 이 독소가 굉장히 끈질겨요. 우리 몸에서 안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안 나가려고 할 때 우리가 떡 주면서 나가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 독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무독화 시킬까라고 했을 때 간에서는 이 세 가지 대표적인 결합 과정을 통해서 무독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보시면요, 대부분 글루타치온 반응 그리고 글루타치온을 통해서 우리 몸의 다양한 항산화 그리고 간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들을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 몸에서는 거의 대부분 간세포도 열심히 일하다 보면 손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간은 우리 몸속에서 재생, 회복이 되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근데 그 기관도 매일매일 재생을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계속 독소가 쌓이는 환경에 처해 있게 되면 그 간세포도 어떻게 보면 그 기능을 잃기 때문에 이 글루타치온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글루타치온이 일정량 이상 생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면 바로 전구체, 그 글루타치온의 전구체가 되는 N-아세틸시스테인이라고 해서 이 영양소가 너무나 중요하고요. 왜 저희 항산화 네트워크 많이 배워보셨죠? 셀리님도 실제 이 글루타치온을 형성하는 이 글루타치온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요소예요. 뿐만 아니라 비타민 C도 저희가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제잖아요. 그 영양소가 글루타치온이 산화되었을 때 그걸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항산화 영양소들이 함께 결합이 되어서 간세포의 기능을 계속해서 재생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일정량 이상의 글루타치온의 기능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황산화라고 하는 황함유 영양소들이 실제 앞으로 일어날 그런 독소들을 결합시키면서 많이들 이제 글루타치온 형성에도 도움을 주고 간에 있는 독소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기능들을 독려할 텐데 저희가 십자가 채소 들어보셨나요? 십자가 채소 대부분의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마늘, 양배추 이런 채소들이 있는데 이 채소들은 글루타치온을 잘 풍부하게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드려요. 왜 십자가가냐면 자라날 때 입이 열십자로 막 자란다고 해서 대부분의 글루타치온을 원활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항해 영양소도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간에서 일어나는 2단계 독소 해독 과정에도 영향을 끼치고 도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글루크론산 반응이라고 해서 간세포에서 포도당을 가지고 대사를 할 때 생성되는 물질인데요. 이 물질이 또 독소와 함께 결합이 되면서 글루크로니드라고 하는 형태가 변환이 되면서 수용성 독소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간에서 최대한으로 쉽게 배출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이 될 때 이 세 가지 물질 글루타치온, 황산과 그리고 글루크론산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간이 독소를 배출하는 가장 중요한 2단계에서 이 세 가지 결합 반응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제가 와, 한번 박수 주세요. 근데 저희가 피해 왔으니까 이 세 가지 반응은 알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디톡스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그리고 우리는 뭐다? 결합 반응까지 배워서 독소를 완전하게 체내에서 배출할 수 있는 경로를 알아볼게요. 아까 제가 글루타치온이 어떤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죠? 간에서 최고의 항산화 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글루타치온과 황산화와 그리고 글루크론산. 이제 여러분들 오늘 교육 받았기 때문에 이 반응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하실 거예요. 이 세 가지 반응들이 중간 독소를 어떻게 결합시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결합 반응을 통해서 독소를 해독하는 게 결국에는 간에 이 중간 독소가 쌓이지 않게 하면서 이 독소가 빠르게 배출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간 독소가 있어요. 중간 독소에 쉽게 글루타치온이 딱 붙어버려요. 네. 알아보고요. 중간 독소다. 그래서 글루타치온이 이 상태가 있으면 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내가 빠르게 무독화 시켜야겠다 라고 하면서 글루타치온이 중간 독소에 딱 붙어서 바로 수용성 독소로 바꿔버려요. 쉽죠? 자, 황산화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중간 독소가 나왔어요. 황산화도 반응을 합니다. 이거 독소잖아. 내가 변화시켜야겠다. 바로 황산이 붙어버려요. 바로 중간 독소가 수용성 독소로 변환됩니다. 이제 느낌 아셨죠? 자, 글루크론산화 반응 때 중간 독소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나요? 맞습니다. 글루크론산이 붙어가지고 수용성 독소로 변환이 되었어요. 근데 자, 처음에 지용성 독소로 시작이 돼서 1단계를 거쳐서 2단계를 거쳐서 뭐로 바뀌었어요? 수용성 독소로 바뀌었어요. 근데 뒤에가 뭐로 끝나요? 수용성 독소예요. 이 상태가 되면은 우리는 처음보다는 수용성. 아까 전에 우리 몸에는 지용성 독소는 유해하지만 수용성 독소는 좀 무해하지 않을까요? 약간 그런 느낌 나시죠? 느낌만 그래요. 독소는 독소예요. 이 상태에서 계속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용성 독소도 바로 마지막 배출 진행을 해 볼 겁니다. 그래서 요 상태를 배출 과정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배출이 되면 어떤 경로를 거치게 되는지. 자, 수용성 독소 나타났습니다. 아까 전에 어떤 배출 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이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단계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지용성 독소로 미해독된 독소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지용성 독소는 한 번 더 과정을 거쳐서 독소를 배출해야 됩니다. 어딜까요? 맞아요. 담즙과 함께 장으로 이동해서 이거를 배출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유입된 그 독소를 가지고 간은 최대한으로 우리 몸속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방법을 통해서 변환을 시켜서 근데 끝내 변환이 되지 않은 지용성 독소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소변을 통해서 배출이 될 수 있고 지용성 독소는 소변으로 바로 배출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더 담즙과 결합시켜서 장으로 배출시킬 겁니다. 굉장히 똑똑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몸속에 갖고 있는 독소 배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면서 와, 우리 인체는 정말 알면 할수록 너무 재밌고 그리고 이걸 알아야지만 이 신제품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교육 잘 오셨고요. 아까 수용성 독소는 어디를 통해서 배출한다고요?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나가요.
신장은 실제 우리가 하루 동안 약 60리터 혈액을 정화한대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리터에서 2리터 소변으로 독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이걸 공부하고 나서부터는 소변 보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네. 예전에 저희 그랬잖아요. 피트라인 먹으면 화장실 너무 가요. 그랬죠. 근데 어떠세요 이제? 독소야 안녕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소변에는 아까 수용성 독소나 노폐물 그리고 다양한 암모니아나 약물 독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배출이 원활하지 않고 그 독소가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기능도 어떻게 보면 간이 정말 잘 해독하고 무독화시켰던 독소를 최종적으로 배출해 줄 수 있는 아주 고마운 기관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용성 독소를 어떻게 배출하느냐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아까 간에서 결국 미변환된, 미해독된 독소, 지용성 독소를 한 번 더 저희가 담즙과 결합을 시킬 거예요. 이 담즙은 실제 아까 지용성 영양소, 지방 소화를 원활하게 하면서도 지용성 독소와 결합을 시키면서 그 겉에를 미세화시키면서 우리 독소를 몸 안에서 막 순환되면서도 우리 몸에 독소가 더 흐르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담즙과 결합시켜서 안전하게 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아까 장에서 저희가 유익균, 장내 마이크로바이옴도 공부했지만 장의 그 유익균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영양소 뭐 있죠? 식이섬유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변비가 있어요. 화장실을 진짜 못 가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막 밀가루, 튀긴 정말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막 먹으면 화장실 잘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장에 막 가스가 차요. 그 상태에 만약에 담즙과 결합시켜서 독소가 딱 왔네? 그 지용성 독소가 그 장내 환경이 무너져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배출해야지 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그 유해균과 막 난리가 난 그 장내 환경에서 지용성 독소도 이때다 싶어가지고 장내 환경을 날릴까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거, 간이랑 장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난리가 난 상태가 또 어디로 간다고요? 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소가 또 간에 가요. 그럼 간은 또 그거를 해독하려고 해요. 좋아요. 간에 갔어요. 또 해독을 해요. 장에 가요. 나가요? 못 나가요? 또 어디로 간다고요? 간으로 또 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술 먹고 약물 이런 거에 의해서 간에 우리가 갈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 식습관에 의한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간의 기능을 점점 저하시킬 수 있는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장간순환도 앞으로 이 배출할 수 있는 대변의 건강에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간 건강을 지키는 세 가지에 대한 핵심 요소, 결국에는 우리 간이 갖고 있는, 본래 갖고 있는 해독력을 잃지 않도록 강화를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지용성 독소를 최종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담즙 촉진을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간과 장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까 배우셨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필굿 요거트 드링크도 실제 그냥 저희가 제품이 좋아서 정말 좋기도 한데 영양학적으로 이 메커니즘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1차 프로덕트 아카데미의 핵심 주제로 여러분들께 선보였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은 우리 간 세포 내에서, 간에서 생성되는 강력한 항산화제, 그리고 아까 전에 전구체 뭐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N-아세틸시스테인이 전구체로서 글루타치온을 활성화시키고 또 비타민 C2는 산화된 글루타치온을 다시 재활용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특히 간 해독을 강화시키고 유지하는데 요만한 요소가 없는데 십자화가 채소, 요 채소 영양소도 글루타치온을 원활하게 만들면서 우리 또 아까 뭐를 배웠죠? 황산화 반응 배웠죠? 황산 또한 원활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십자화가 채소예요. 그리고 담즙은 실제 우리가 어떻게 원활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 건강한 지방산 뭐가 있죠? 필수 지방산 오메가3 맞아요. 그리고 뭐 식물성으로 올리브유 이런 것처럼 식물성 또는 이제 건강한 지방을 섭취해 주시면 건강하고 쌩쌩한 담즙이 잘 나와요.
그 담즙은 뭐다? 지용성 독소를 결합시켜서 체내로 배출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장 건강이 여러분들에게 최종 그 대변을 통해서 배출될 수 있는 경로가 여러분들이 풍부한 식이섬유 그리고 수분 섭취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건 쓰면서 우리 사장님들은 너무나 수분을 잘 드시고 계시긴 한데,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장내 유익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군 요거트 드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총랑나게 아주 총체적으로 간 건강을 지키는 핵심 요소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대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담즙과 지용성 독소가 결합돼서 배출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변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황금색. 좋아요. 약간 황금색이면서 갈색이 가깝죠. 그 갈색이 담즙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보고 이제 교육 받고 가시면 소변도 되게 예뻐 보이고요. 대변도 담즙과 만났구나 그러면서 잘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해독력, 담즙, 그리고 장 건강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제야 디드링크 나왔습니다. 맞아요.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 디드링크에 사실 이건 말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이 D가 뭐의 약자라고요? 디톡스 약자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디톡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쉽게 표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건강기능식품이잖아요. 건강기능식품이고 간은 뭐예요? 기관이에요. 체내 기관. 그래서 이 건강적인 부분을 연결을 하려면 식약처에서 이 기능을 인증받은 경우에만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왜 처음부터 우리 몸의 배출 시스템을 설명하고 그 배출 시스템 중에 간의 기능을 다 말씀드렸냐면, 간은 하루에도 500가지 이상의 대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사에 어떠한 것을 특정 지어서 이 제품과 연결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는 그게 정말 있어도 있다고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간의 대사 중에 그 특정적인 부분을 질병과 연결해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전체적인 간의 역할과 기능까지 이해하시고 그 간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체내 배출 시스템,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릴 디드링크에 들어있는 주요 핵심 기능 특징과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냥 이거 디톡스에 좋아. 근데 디톡스는 이 제품이 하는 거예요? 간이 하는 거예요? 간이 하는 거예요. 간이 본래 갖고 있는 기능인데 그걸 우리가 이 제품과 연결할 수 없다라는 개념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모든 부분을 이해하시고 그 이해된 부분을 끝내 마지막 제품을 풀어주실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강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디드링크 14일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제품의 특징을 뭐라고 할까라고 해서 저도 정말 머리를 썼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간, 편한,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간이 우리 몸의 실질적인 다양한 대사를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는 이제 디드링크는 정말 간, 편한 이걸로 여러분들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아이디어 좋았나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맞아요. 근데 이것도 피해 오신 분들만 사실 아시는 거라서 정말 꿀팁 중에 꿀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양소들은 실제 디드링크에 들어있는 핵심 주 원료예요. 제가 크게 조금 사이즈를 이제 주 원료와 부원료 사이즈를 조금은 차이나게 놨는데, 자, 한눈에 보이시나요? 그래서 주 원료가 뭐예요? 라고 하면 셀레늄, 아연, 몰리브덴. 제가 이 몰리브덴을 설명하면서 자꾸 몰디브가 생각나는 거예요. 몰디브덴. 근데 아마 그러실걸요? 다른 사장님도? 그죠? 딱 저거 저거 몰디브덴. 근데 조금 달라. 그러면 몰리브덴. 맞아요. 사실 몰리브덴 맞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원료가 주 원료예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보니까 이따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간의 기능과 그리고 간세포의 재생과 그리고 항산화 영양소들을 더 촉진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세 가지 몰리브덴과 셀레늄과 아연입니다. 그 뒤에는 부원료급인데요. 부원료 대표적인 게 아까 십자화가 채소 기억나시죠? 브로콜리 있죠?
아티초코 있습니다. 강황 추출분말, 식이섬유 있어요. 그리고 홍삼 추출물, 밀크시슬, 스피루리나 추출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셀레늄은 아까 항산화, 글루타치온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원재료라고 말씀드렸고, 아연은 면역 기능에 도움을 드리는데 간세포의 면역 기능에도 도움을 드립니다. 몰리브덴은요, 특히 그 황산, 아까 전에 황산이 마지막 2단계에서 지용성 독소를 황산화 반응을 통해서 배출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하고 그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요 기능들이 그렇고요. 나머지 부원료들은 실제 간이 갖고 있는 주 기능들을 그 기능을 도와서 효소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영양소들의 작용을 더 활성화시켜서 아까 글루타치온 해독력 유지할 수 있고 담즙을 원활하게 촉진하고 생성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리고 그리고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이섬유소들 그리고 이 스피루리나 추출물은 뭐냐면 특히 중금속 있죠. 네, 맞아요. 해산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몸 체내에 쌓여가는 중금속 또한 이 해조류를 가지고 체외로 배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간이 편해질 수밖에 없도록 간이 무리가 가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원재료들을 제대로 넣어 놓았습니다. 실제 저희 피트라인 제품의 장점 중에 장점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게 어떠한 기능에만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원하는 어떻게 보면 중추적인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단기간이 아니라 우리가 장기간까지 고려했을 때 그 기간이 원활하게 본래 갖고 있었던 기능을 잃어가지 않도록 끌어올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적용된 제품이라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느낌들은 간이랑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식약처에서 설명하는 워딩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 이 영양소들의 주 기능으로만 풀고 그래서 제가 앞서 간의 기능과 배출 시스템을 처음부터 선두에 설명을 드렸던 이유입니다. 특히 이 산화환원 활성에는 이 몰리브덴이 아까 글루타치온 활성화 이야기 드렸죠. 그런 기능들을 본래 간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요. 이번에 특히 저희 한국에 이제 출시된 제품부터는 글로벌적으로 리뉴얼이 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예전에 디드링크 옛날 버전 드셔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어땠어요? 맛이 되게 씁쓸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담즙을 먹는 것처럼 정말로 너무 썼어요. 그렇죠. 방송 사고 났네. 컴퓨터 문제 아니죠? 그러니까 쉬운 거 아니죠. 건드리지 않았어요.